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예, 우리 네, 봉독센터 가족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기, 김경문 실장님 그 폰에는 이제 여기 여러분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군입빌딩에는 우리 서성규 소장님과 그세 분이 같이 참여하신 것 같고요. 법물빌딩에는 우리 양윤식 소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의성에는 김병섭 소장님과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참석해 주셨네요. 네. 부산 해저에도 이렇게 강학수 실장님과 이렇게 옆에 한 분이 더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부 이렇게, 금년에 너무 많이 더웠거든요. 그 폭염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내시고요. 이렇게 3개월 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봉덕센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접속이 됐길래 보니까 이제 1시 반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1시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 불감증 퇴치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위인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이렇게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황시경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전부 사전에 인사 나누고 소통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참 어떻게 살면 좋을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프리드리히 니체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일, 사소한 일도요, 크게 기뻐해야 즐거워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몸의 면역이 강화돼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는 거를 일찍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일찍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웃음치료 봉사단으로 이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그 종합대학병원에 이제 안병동에 방문을 했어요. 이 안병동에 방문을 해보니까 암 환자들은 확인을 안 해봐도 이 얼굴에 암 환자 이게 딱 쓰여 있어요. 전부 인삼 찡그리고 그냥 아이고 내가 뭐 암 환자가 무슨 재미가 있으랴 하고서는 인생 포기하고 짜증나는 게 얼굴에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치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억지로라도 웃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5분 동안을 뭐 신나게 이렇게 게임하면서 노래하면서 율동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웃었어요. 웃고 나니까 이 환자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게 내가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진통제 안 맞아도 내가 아주 컨디션 너무 좋게 이렇게 이제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내가 암에 걸려서 참 하필 내가 왜 그냥 내 팔자에 무슨 죄가 많다고 막 이러고 짜증내고 한탄하면은 점점 더 아프고요.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막 억지로 웃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몸 통증이 사라지고요. 진통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면역이 강화되는 거를 그렇게 이제 같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좋다는 거를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미래를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실 분들 계세요. 그런데 나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그 기준보다 훨씬 미래가 길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래를 설계하고요. 미래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더 알차고 보람 있게 성취하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이제 안전교육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고객 서비스도 공부하고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오늘 참여해 주셨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우리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감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요, 킹더랜드에 나온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편집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고객 서비스 시작은요, 이제 호텔에서 여기 이제 그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여기 이제 취업을 했어요. 이 윤아 씨가. 그런데 이 윤아 씨가 이제 그 제일 먼저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배치받은 데는 그 헬스장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흘린 땀 닦아주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내가 기왕에 호텔에 발을 들여놨으니 서비스를 제대로 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다가 이제 그런 고객 서비스하는 그런 안내 멘트들을 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술술술술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여기 이제 이거 호텔에 회장님의 따님이면서 여기 이제 상무인 구상무가 이제 딱 마주쳤어요. 그래 이제 할만하냐 이걸 물으니까 처음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팍팍 던지는데 막힘없이 그냥 술술술술 나오고요. 얼굴에 웃는 얼굴이 이렇게 틀림없이 고객 서비스가 잘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 직원을 로비로 올려라. 이거는 이제 한 달짜리 실습생이지만 정규 직원으로 이제 발탁을 해서 그 고객 서비스하는 핵심 자리에 이동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서도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열심히 했죠. 그 어떤 이제 그 스위트룸에 고객이 왔는데 그 고객 이름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침에 모닝콜을 넣어달라. 아침에 몇 시에 깨워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침 6시에 깨워주는 모닝콜을 그 오신 손님이 부른 노래를 찾아가지고 그 음악으로다가 이제 아침 모닝콜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여기 로비에 쫓아 내려와가지고 내 방에 서비스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당신이 내 방에 서비스해준 사람이 맞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모닝콜 음악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이 나를 아시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예, 세상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 호텔에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비스 멘트를 정확하게 이제 감동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딱 포옹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응?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나이 먹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는데 전 세계 어느 호텔 가도 이 본인의 노래로다가 아침 모닝콜 깨워준 그 호텔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이제 오페라 가수로 막 활동할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어? 이렇게 이제 젊은 시절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래된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확인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호텔 서비스하는 이 사람이 그 호텔 이제 최고 경영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1등 친절 서비스 사원이다. 난 전 세계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요.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히면서 이날부터 이제 완전히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감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객이 어떻게 감동을 하게 됐을까요? 이 고객은 이 저 여직원이 이렇게 이제 참 생글생글 웃는 얼굴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모닝콜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음악을 듣고 제일 기분 좋을까를 생각을 해서 본인이 노래 부른 거를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닝콜을 넣어줘가지고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호텔에서 최고의 친절 사원으로 그런 뽑히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린 거였어요. 그래서 고객 감동, 미소와 친절과 정성 이 세 가지면은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요,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이제 CS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건물이나 그 꼭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막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그 이제 클리닝업에 나오는 영상을 제가 이제 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의 갑질에 대처를 잘할 수 있을까? 또 대처한 게 문제는 뭘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고객이 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팀장이었어요. 이 감사팀장이니까 이제 그 좀 갑질을 좀 하는 게 몸에 딱 이렇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죠. 이 복도를 가다가 이렇게 구두에 스카치 테이프 뭉치가 이렇게 들어붙었어요. 그 본인 손으로 띄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데 이거 그냥 구두를 내밀고서는 그 저 스카치 테이프 들어붙은 걸 와서 이거 띄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착한 사람이 가서 또 그거를 그 스카이테이프 덩어리를 가서 또 띄워줬어요. 근데 그걸 띄워줬더니 이제 이번에는 이 커피를 마시던 거를 이거 커피를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커피 잔을 받으러 가는데 아니 주는 사람이 이걸 완전히 받은 다음에 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데 그냥 놔버리니까 이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쏟아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그냥 미리 놔버려가지고 쏟아졌는데 이거를 완전히 책임 전가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짜증내는 거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짜증을 내다가 가서 이제 스타킹 사오라고 이제 이렇게 시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갑질이죠, 사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제 이렇게 이저 이 선배 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감사팀장님, 그 스타킹은 본인이 직접 사시죠. 응? 우리가 이제 건물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는 치워드리지만, 응? 이 저 스타킹 사다 주는 이 심부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요. 이 감사팀장은요. 아주 영악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순간 이제 딱 생각한 거예요. 이거 갑질로다가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괴롭힘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면은 본인도 입장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딱 태도를 바꿔가지고 웃는 얼굴로다가 딱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이제 기분이 나빴다면 또 이렇게 불편했다면은 사과하겠다. 갑질로 느껴졌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딱 자기 문제를 해결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딴 걸로 시비를 걸어요. 아니, 그렇게 도리 예의 따박따박 따질 거면은 그 마스크나 벗고서 얘기를 하는 게 예의 아니냐? 이게 마스크 쓴 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 엉뚱한 걸로다가 이렇게 하면서 용미 언니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너 이름 기억하고 있다. 지금 기분 나쁜 상태로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지금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틀림없이 이렇게 할 말은 제대로 정확하게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나 하면은요, 불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말 표정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해서 따뜻한 말로 겸손하게 이렇게 잘 얘기했으면 이거 충분히 다 풀었을 텐데 약간 이제 그 기분 나쁜 내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사라고 했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서니까 이제 뭐 따진 건 아닙니다 하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론적인 거를 정확하게 대처는 잘 했는데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해주지 않았으면은 더 좋았겠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서비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서비스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평가할 기회가 오잖아요. 그 평가할 기회가 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섰으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평가 기회가 왔을 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편한 마음을 만들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는 하되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했으면 좋았겠다. 그거까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직원은 너무 착해가지고 이거 혹시 문제 삼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지만 사실 문제 삼을 일은 아니었고요. 이제 이렇게 평가 기회가 온다면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재발생 사례, 안전사고 나는 거 유형별로 제가 3가지 유형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이제 KDF에서도 마찬가지고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이 다 어디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3가지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경비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화 분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설 관리 분야가 있잖아요. 그 3가지 분야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렇게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경비 분야에서 안전사고, 이게 어두운 장소에 순찰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오늘은요, 천장에 전등이 끊어졌어요. 마침 그 어두운 공간에 들어갔는데 천장에 전등이 끊어졌는데요. 손에 들고 간 손전등을 켜려니까 또 손전등까지 끊어진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캄캄하면은 딱 도로 나와야 되는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캄캄한데 내가 늘 다니던 데라고 거기를 그냥 들어가다가 거기서 이제 넘어지면서 거기 쌓여있는 적재물에 깔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공간이든지 이제 그 전등이 없으면은 아예 못 가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전등, 잘 켜지는 손전등을 필히 휴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넘어지는 거, 무너지는 게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거 기왕이면은 좀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안전하게 적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순찰을 하는 구간은 이제 우리가 늘 반복해서 다니잖아요. 그럼 반복해서 다니는 그 순찰 구간에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 살피고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위험한 구간을 뭔가 지장받는 데를 아슬아슬하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요. 그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해야만 다음번에 내가 올 수도 있고요. 다음번에 다른 동료가 또 여기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늘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계단 청소할 때 여기 흔히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계단 청소할 때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보니까 또 위에서 내려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털어내리고 밀어내리고 하면서 쓸어내리고 겸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먼저 이거 제거 작업을 해 놓고서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언제 이 계단을 2번씩 오르내리나 이게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 살펴보고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셔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화원들이 일을 할 때에는 반듯한 자세로다가 이렇게 편하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구부리면서 이렇게 막 구부리면서도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이 절리고 뭐 옆구리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지금도 너무 얌전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보셔요. 이게 몸 유연하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이거를 좀 해주시고요. 작업 시작하기 전에도 해주시고 작업 끝난 다음에도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이제 올바른 작업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 분야에서 흔히 일어나는 게 되게 이렇게 높은 데 작업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바닥에 일하는 거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만은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에 웬만하면은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일할 때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개인용 보호구를,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을 하는데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이거를 필수품으로 이렇게 이제 착용을 하시고 작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동식 사다리는 아웃트리거를 분명히 설치를 해서 사다리의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필수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웃트리거 설치 필수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높은 데 올라가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을 해야 되고, 이 안전대는 안전대 고리를 탄탄한 데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 고리를 체결을 하고 작업을 해야만 만약의 경우에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탄탄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로, 분명히 2인 1조로 하는 게 필요해요. 누구 한 사람 도움을 좀 받아서 2인 1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작업할 때 이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아래에서 이거를 사다리를 붙들어주고 안전하게 붙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필요한 거 올려보내주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아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아래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부족한 사람은 더 빨리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모 필히 꼭 이렇게 써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체가 되고 조금 지연되고 더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작업에 들어가셔야만 우리가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안전수칙을 꼭 알고 먼저 솔선수범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탑승할 때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돼요. 승질 급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열리기가 무섭게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막 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출입문을 이렇게 이제 건드려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는 출입문에 기대면 안 됩니다. 이 출입문에 기대면은 운행 중에 출입문은 허공에 매달려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입문에 기대는 거 절대 안 되고요. 크게 움직이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탑승 정원,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탑승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요, 이 정전이 발생했다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중간에 문을 강제로 개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밖에서 안전조치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거기에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요, 엘리베이터 사용 안 됩니다. 이때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만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을 잘 준수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모범을 딱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용 수칙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안전불감증 퇴치와 이제 난관 극복 위인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안전불감증 사고 사례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큰 나뭇가지를 이제 자르는데 여기 아슬아슬하게 여기 매달려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무를 이렇게 이제 딱 잘라진 게 아니고 어지간히 잘라지고 꼬리가 달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밑 위에 끝까지가 먼저 떨어지고요. 이 몸통이 뒤늦게 떨어지면서 사람을 치고 나가 가지고 사람이 여기 떨어져 깔려 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친 사고였어요.
자, 이걸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안전불감증으로 작업을 하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안전한 위치를 확보를 하는 거 필요하고요. 이 나무 가지를 전제할 때는 밑에를 먼저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 잘랐을 때 이게 똑 떨어져야 이게 이제 제대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전모도 없었고 안전대도 없었고 여기 그냥 매달려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안전한 확고한 위치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문제가 되고 큰 사고를 만났어요. 그리고 요 건도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자르면서 이 나무가 곱게 넘어져 줄 걸로 생각을 한 게 큰 오산이죠. 이거는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무를 벨 때 이렇게 이제 안전 받침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했는데 넘어가면서 이 큰 나무가 육중한 게 여기 받침대를 내려치니까 사람이 붕 떴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 밑에 가서 기역자로 꺾인 채로 들어갔는데 여기를 또 이제 받침대가 다시 원위치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완전히 사람을 꺾어 가지고 이렇게 사망도 크게 아주 도저히 회복이 불능하게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들어갈 때는 여기 나무가 그냥 곱게 이렇게 드러눠 줄 때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험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넘어지면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을까? 이거를 미리 진단을 해보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움 속에 이거를 잘 이렇게 대비를 하고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 퇴치하고요.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전부 이렇게 어려운 난관 속에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모두 이제 바쁘고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하면 할수록 더 보람차고 성취감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세계적인 위인 사례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이제 앤드류 존슨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은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좋은 일 하다가 남을 돕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3살 때 아버지가 안 계시게 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14살에 양복점의 점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양복점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18살 때 구두수선공의 딸, 아주 가난한 집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결혼한 상대방이 그래도 학교를 조금 다니고 글씨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도 안 다녔고 글씨도 몰랐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한테 글씨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글 공부에 맛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니시주에서 그 민선 주지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걸 보고 링컨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링컨 대통령이 이제 러닝메이트로 삼고 부통령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임기 마친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과 이 앤드류 존슨 부통령은요, 노예 해방 문제를 적극 다뤘는데 이 노예 해방 문제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을 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그때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요, 이 미국 본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이런 영토였어요. 근데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전쟁에서 이제 패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 알래스카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한테 이 알래스카 이거 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한테 720만 달러를 주고 이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야당에서는요, 국민들도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예? 저 학교도 안 다니고 저 무식쟁이가 뭘 모른다. 막 이래가면서 비난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이거를 이제 비난을 했지만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기 알래스카에요. 내장량이 어마어마한 게 확인이 됐어요. 여기에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 석탄은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이 여기에 묻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엄청난 지하 자원이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이 세계 제일 부자 나라가 되는데 막강한 자원으로 이걸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주 순수 노력파였는데 정말 이분이 훌륭한 일을 했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그때 당시에 미국의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을 하고 일의 본질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극복을 하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 성취감이나 보람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난관 속에 일을 하지만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위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희망을 가지고 극복을 하고 나갈 수 있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칭찬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칭찬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 즉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한 3일쯤 지낸 다음에 이거 3일 전에 당신 참 그거 훌륭했다고 뒤늦게 칭찬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잘한 점을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칭찬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체험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무렵에 저희 이제 친한 친구가 이웃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도 친하게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친구와 같이 어울려서 어렸을 때 뭐 장난도 치고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울려 놀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그 친구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쓱 좀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저 말썽꾸러기 개구쟁이를 사람 만드는 방법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은근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덕신이는 참 착하고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이렇게 숙제도 그냥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는 그걸 못했는데 그런 칭찬을 해주시니까 내가 칭찬을 들었으니 그거를 실천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하다가 그게 이제 칭찬이 사람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이렇게 칭찬을 들은 이후로다가 서서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요, 사실 저하고 똑같이 어울려 놀고 그냥 똑같이 말썽 부리고 하는데 그 친구 어머니는 애를 아주 혹독하게 해가지고 얘를 사람 만들려고 그냥 막 야단치는 거예요. 저 왼수 덩어리 말도 안 듣고 아주 징그러워 죽겠다고 그냥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막 야단치고 하니까 얘가 그 야단치는 거 그 말대로 이렇게 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려면 이렇게 칭찬을 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요, 가능한 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100점을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점을 맞기 위해서 꾸준히 평소에 노력했던 그 과정을 칭찬하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리고요, 이제 제가 사실은 엄청 바쁘게 삽니다. 엄청 바쁘게 사는데 그 바쁜 중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주말을 이용하든가 해서 집에 제가 청소도 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잘 하고요. 빨래 그냥 이렇게 세탁기에 돌려서 이제 빨래가 다 되면은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이렇게 이제 빨랫줄에 널고 다 말르면은 그걸 개가지고요. 착착착 개면은 벽돌 각지게 딱 개놓으면은 완전히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걸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걸 했어요.
그걸 했더니 저희 집에 짝꿍이 막 그 이웃 사람들한테 막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정말 빨래를 개놓으면 완전히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이렇게 가사 일을 많이 틈나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막 칭찬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칭찬을 어쩌다 한번 했는데 그거를 칭찬을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이제 지금은 거의 90% 이상 빨래 개는 거 제가 다 이렇게 늘 이렇게 혼자 맡아서 잘 합니다. 그렇게 된 게 결국은 칭찬으로 엄청난 협조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적극 칭찬하면은 늘 좋은 성과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되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칭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칭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저 범물 빌딩의 양윤식 소장님, 또 옆에 계신 여성분 두 분 아주 처음부터 집중해서 끝까지 아주 자세도 한번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봉덕 빌딩에 우리 김경무 실장님 그 폰으로 이렇게 연결된 아마 PC로 연결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저한테는 거기 8분이 참여하셨다는데 4분이 보이는데요. 정말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보니까 옆에 또 이렇게 김광성 소장님도 아마 같이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봤어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김병섭 소장님과 의성 여기 2분인가 3분인가 같이 공부하시는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찬지 이렇게 또 이제 팔짱도 끼셨네요. 네, 부산 해저의 강학조 실장님과 옆에 같이 계신 분, 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게 여기 그림이 보이네요. 군입빌딩 서성규 소장님, 그 3분이 또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칭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해다가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공부를 이렇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반듯한 자세로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전부 칭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이제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100% 긍정일 수도 없고요, 100% 부정적일 수도 없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때는요, 부정은 못 본 척하고요, 긍정적인 쪽에 집중해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제가 이거를 잘 써먹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 이제 2남매를 키웠거든요. 이 2남매를 키울 때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 만들까 이거 늘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장난치고 까불고 사고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뭐 하는 거, 어린애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다 이제 덮어주고 했다가 어쩌다 그 숙제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책 펴놓고 노트 펴놓고 공부 시작하면은 가서 적극 그냥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니까 너무 듬직하고 이렇게 나는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정말 칭찬대로 아이들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때 긍정에 집중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네.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여성분들 특히 아침에 화장하시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이거 하시면서 이때 이제 이 정도면 참 이쁜 얼굴 아니겠어? 이렇게 스스로 좀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화장하시면서 아니 누가 나를 60대라고 그러겠어? 40대로 보이지 않겠어?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참 볼수록 동안일세 해가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면은요, 자기 자신한테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이렇게 스스로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고혈압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요, 이렇게 이제 섭취는 많이 하는데 이제 운동이 부족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우량아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고혈압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운동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요, 담배는 팍 끊어버리고 이제 술은 좀 줄여서 마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지방질 섭취는 줄이고요,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좀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수로 필요해요.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이게 필요해요. 아무튼 이제 우리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혈압을 적극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입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감사의 양과 행복의 척도는 정비례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사소한 일,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하는 게 필요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하고요, 내 정성과 열정을 여기다 쏟아붓고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그렇게 스스로 이제 알맞게 균형 있게 섭취를 해주시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취미 활동을 좀 하는 거 필요합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취미, 관심사,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거,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거를 취미 활동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재미있는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새로운 요리를 한 가지 이렇게 레시피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런 거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늘 이렇게 충족해가지고 원기왕성하고 자신감 충족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건강에 좋고요, 늘 즐거운 느낌을 가지고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도 좋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게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소통을 잘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소통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일에 같이 공감해주고 슬픈 일에 같이 공감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미운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요,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를 잘 엮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목표를 설정한 거를 성취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좋은 평가를 앞두고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성적을 받자고 하는 이런 목표도 설정을 하고 이걸 달성하는 데 집중하면은 이게 정말 일이 보람차고요, 알차게 일할 수 있고요,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도 크게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루의 일과를요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축제를 즐기듯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아이고 아침부터 왜 이렇게 또 찌는 거요,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출근했으니 죽으나 사나 일해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해서 안 되고요,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이거를 하고 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하듯이 해야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일터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 간단해요. 일터를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동료 미워하면 지옥이 돼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미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 간단해요. 옆에 있는 동료 아끼고 좋아하고요,
우리 실장님, 우리 소장님, 우리 센터장님 정말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은 일터가 천국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의 식구들, 집에 있는 식구들 그냥 이렇게 미워하면은 집이 지옥이 돼버리고요.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면은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고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안전교육 함께 했는데요. 재해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봉덕센터의 가족들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물빌딩의 양윤식 소장님이 제일 먼저 박수를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봉덕빌딩 식구들 고맙습니다. 네, 해저통신 오이수성 소장님 적극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와 만났으니까 안전교육 했으니까 오늘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봉덕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봉덕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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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요, 센터 정말 최고 하겠습니다. 우리 봉덕센터 정말 최고예요. 네, 제가 봉덕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봉덕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황시경 센터장님께서 네, 이렇게 마무리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봉투센터 직원들 이제 마이크 여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그 음소거 여시고 우리 그 음성으로 인사 여실 분들은 음성으로 인사 나누시고요. 더위에 고생하셨으니까 9월은 이제 그 추석이 끼인 달입니다. 모두 그 추석 한가위에 많은 복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봉독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네, 바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